세모 멤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잘하실 줄 몰랐어요. 또 살림의 여왕이기다. 반갑습니다. 강미영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칭찬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대한민국 중장년의 멘토 이호선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가 뭐냐면 부부 사이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잘난 남편 vs 잘난 아내. 예. 두 상황 이제 모두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선생님 하셨었고 네. 하다가 이제 아이를 전업주부. 키우라며 네. 강제로 이제 강제 아니었어요. 저도 자발적으로? 좋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저는 고3 담임을 해갖고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와요. 애들 자율학습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서 새벽에 이 보스 가방 도시락 가방 하나 두고 택시 잡는 여자는 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힘들었는데 마침 남편이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고 기꺼이 아닌 척은 했지만 기꺼이 그만뒀어요. 저는. 예. 아니 뭐 저는 전업주부였던 시절이 있어요? 있었죠. 저 진짜? 이제 박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 3년 정도, 물론 이제 뭐 시간 강사 이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때 이제 애들 막 키우면서 한 3년 정도 거의 집에서 집거를 했었죠. 집거. 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일이 쉽다. 저도 네. 결혼하고 직장을 탁 때려치우고. 저는 이제 만 5년 정도 기자 생활 하다가, 70억 성공 끝에 결혼한 남편이, 그때는 when he was young and rich. 진짜? 돈이 있었을 때. 중요한 건 was. 그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전업주부 워킹맘. 저는 뭐 100% 워킹맘이에요. 네, 100%. 왜냐면 전업주부 해보니까 이게 못할 짓이에요. 왜냐, 일단 힘들어. 쉼이 없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요리를 못해요. 전 제가 한 요리는 저도 못 먹어요. 그냥 내가 한 요리를 내가 먹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롭고 우리 애들도 어린데 애들이 뭐 젖병만 빨다가 이유식을 먹잖아요. 젖병을 안 놓으려 그래. 엄마가 그걸 못 먹겠는 거예요. 아니 이유식도 못 만들어요? 아니 이게 맛없게? 나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때 또 인터넷이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간을 보잖아요. 진짜 먹어도 맛이 없어요. 너무 맛이 없고, 그래서 이제 큰 애한테 먹이고, 그럼 애가 이제 안 먹으려 그러면 이제 그거 다시 작은 애한테 먹이고, 그럼 둘 다 안 먹고, 그럼 이제 결국 남겨놓다가 남편 정말 이건 음식이 아니라 그러고, 이런 걸 이제 반복하니까 약간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고, 저는 이렇게 쓸고 닦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또 살림의 여왕이시잖아요. 아이, 말이 그렇지. 무슨 여왕이에요. 나 요새 텔레비에서 무슨 여왕이라면 하나도 안 믿어. 무슨 여왕이에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보통 사람 하듯이 하는 건데. 보통 사람 아니시네요. 아니. 저는 전업주부 전 좋아요. 좋은데 제가 오래 해보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전업주부 괜찮고 식구가 다 있었을 땐 괜찮아요. 근데 다 나가고 나니까 전업주부는 일단은 그 목표가 없어요. 성과가 없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일을 하지만 안 보이면은 안 하면 표가 나지만 이게 내가 언제 어디까지 승진을 한다든가 몇 점을 맞는다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성과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는 뭘 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애들 키우는 게 전업주부는 뭐 굉장히 뭐 잘 키우셨고 남편도 잘했고 그건 그들의 일이고 내가 안 했어도 그거는 어느 정도는 성의만 있었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나는 워킹맘. 좋아요. 근데 이런 워킹맘. 왜냐하면 나름 말로는 전업주부 생활 해봤는데 살림이라는 게요. 여자들에게 더 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림이란 건 살려내는 일이야. 소생시키는 일이야. 굉장히 표장을 잘하지만 살림이란 건 본질은 제자리 찾기예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목표나 그런 거 안 세운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아니 그냥 하다 보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세우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성과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도 왜 그럼 어지간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장당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살림은 칭찬해주는 분이 없어요. 맞아요. 살림의 고수들이 왜 이렇게 많아? 게다가 뭐 친정어머니, 우리 엄마는 일이 안 만들던데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네가 뭐 고추장을 담느냐, 된장을 담느냐, 네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강가에 가서 도끼로 얼음을 깨고서 네가 기저귀를 빨아봤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제가 즐거움과 맞아요. 내가 좀 약간
유용한 사람이구나 음. 라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아까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아니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쨌든 승진도 하고 뭐 네. 하잖아요. 제가 볼 땐 전업주부 3년이면 대리 달아줘야 돼. 아, 대리 달아주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장 들어가고 과장 들어가고 팀장 들어가고 해서 나중에 맞아요. CEO까지 쭉 갈 수 있도록 맞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 이렇게 한 3년 5년 이런 주기로 인생의 일종의 승진기를 좀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 대리님, 강 과장님 이런 식으로 뭐 근데 저는 괜찮은데요? 전업주부 한 6개월 때부터 깨달았어요. CEO라는 거. 씨 이거 언제까지 해먹으라는 씨. 얘기야. 아 씨. 근데 보면 전업주부를 할 때 뭐 살아보시니 뭐가 제일 짜증나셨어요? 짜증나는 건 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전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남편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리고 남편이 항상 전업주부 너무 훌륭하다. 아. 너의 가치와 나의 가치는 같다고 늘 그랬기 때문에 난 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면 재산의 반은 무조건 네 거다. 항상 그거는 그래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남편이 혀가 의사네요. 혀가 아니 네. 근데 혀준이라고. 혀준. 근데 뭐 부인이 돈 쓰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전업주부라는 건 아끼고 내 거 안 쓰고 애들한테 네. 하고 이런 생활에서 오면서 이제 힘든 게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애환이다. 그거는 별로 없고 제가 성향상으로 성과 있는 일, 목표 있는 일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저는 직업 중에서도 일을 한다면 영업사원. 저는 영업사원이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은 지금 약간 의상이 보험업계예요. 의상이 아니, 업계가. 전 자동차 세일즈 하고 네. 싶었어요. 아, 자동차.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거를 하나 팔았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그렇지. 상황에서 새로운 손님이 와면 내가 막 가서 그 사람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밥도 먹고 살고 안정된 삶이 있는데 저는 젊은 애들 걸 내가 뺏는다는 것이 그것도 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을 안 했어요. 돈도 너무 작고. 근데 항상 그걸 제가 후회해요. 워킹맘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고 인정받고 승승장구하지 그건 않잖아요. 아니죠. 한 그렇죠. 번도 네. 아무리 좋은 교수란 직함 박사라고 하다 못하겠다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교수는 할만해요. 오. 교수는 제가 볼 때는 참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교수만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 이제 대기업에 다녔어요. 아하. 대기업에 다녔는데 쫓겨났잖아요, 제가. 어머.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거긴 하지만 그때는 여직원들이 사실상 이제 커피 타는 시절이었어요. 맞아. 여직원들이 그렇죠. 커피 타고 예. 이양아. 뭐 그렇죠. 이럴 때. 이양아, 미쓰리. 미쓰리. 그때 제가 미쓰리였거든요. 어. 그때 당시에 미스에게는 정말 학력이 무관해요. 맞아. 그냥 예쁘냐 안 예쁘냐. 요 정도 좀 그렇지. 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정도인데 옛날에 이뻤겠어요? 그냥 지금이 최고로 이쁜 상태예요. 그렇게 놀라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근데 여하간에 이제 그때 당시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뭐 커피를 타는 건 기본이고요. 전 좀 부지런한 편이라 좀 일찍 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늦게까지도 일을 하는 편이었고 약간 제가 기획을 잘했었어요. 기획을 잘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획부에 여성 직원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여성부 직원으로 딱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딱 했어. 그랬더니 과장님이 야 미쓰리 이리 와봐. 야 이효선 일로 와봐. 이렇게 그때 막 반말하잖아요. 일로 와봐. 딱 보더니 저한테 딱 보는 앞에서 이거를 바닥으로 이 기한지를 확 뿌려버리더라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그래서 제가 그때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기어가지고 울면서 이걸 주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밤새도록 다 한 거야. 다시 기획을 해가지고 다시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딱 냈어요. 그랬더니 딱 이거 보더니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회식이었어. 네. 회식이었는데 옛날 회식은 다 왜 바닥에 앉는 그렇죠. 그런 데 방석 방석 깔고 앉아서. 그 싸구려 노란 그 네. 저기 바닥에 있는 네.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왜 그런 방마다 다 담배 피우고 네, 맞아요. 그리고 왜 이게 구멍 공사모 뻥뻥 앞에서도 펴댔지. 네, 다 그 쓰레기통이 다 있었잖아요. 네네. 왜. 그 쓰레기통을 딱 가져오라고 다른 직원을 시키더라고요. 어머. 딱 놓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냈던 기획안을 딱 가져온 거예요. 어머, 과장이. 딱 가져와가지고는 거야. 야 여러분 봐. 쓰레기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딱 받은 상태에서 새로 불을 어머. 확 지르고 어머, 이게 딱 어머. 썰어진 거예요. 어머. 근데 그때는 제가 술을 마셨어요.
지금이야 술을 안 하지만 그때는 제가 그나마 잘 못하는 술을 완전히 과음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태권도 선수였잖아요. 태권도 선수였어요. 3년 동안. 잘못했어요. 뭔지 모르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과장님이 화장실을 갈 때 제가 따라갔나 봐요. 어머.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약간 협박 비슷하게 했었나 보죠.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제가 때린 게 아니고 과장님이 도망을 가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제가 입사한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정말 강제 퇴사처럼 이렇게 당해가지고요. 제가 물론 낸 거지만 그래서 제가 내가 조직이 안 맞는구나. 미안해. 웃어서 미안한데요? 네.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죠. 야, 이게 여자로 살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와가지고 밤새서 오고 그리고 똑같이 있어도 남자 그렇죠. 직원들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맞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강남의 쪽집게 과외 선생으로 돌아서서 이제 또 수많은 유명인들을 이제 대학을 보내고 그 뒤로 이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유능하시구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진짜. 워킹맘을 하겠다고 하냐 하면 근데 그게 모욕 준 사람은 우리가 그 모욕을 무시할 권리는 있다는 거죠. 간단히 사표 던질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맞아. 예 저주를 가끔 했어요. 근데 무시하면 그만이고 그렇죠. 성함조차 기억이 안 나는 상사가 꽤 있었는데 이제 왜 마음만 갖고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전업주부 3년 했을 때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돈이 있지만 월급 받을 때 이제 비굴해졌어요. 남들한테. 그때 봉투를 줄 때 동전까지 이렇게 들어있었고 전해줄 때 있잖아요. 월급 봉투. 노란 봉투. 네. 이런 것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제가 보니까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제 이름 걸고 살고 싶잖아요. 누구 엄마, 누구 부인이라기보다. 사실 우리가 자매도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형제끼리도 경쟁하는 네, 것처럼 네. 부부도 조금 경쟁하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잘 나가면 땡큐죠. 그런데 나도 좀 그런 생각 들은 적 없어요. 저는 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부부는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 같아요. 아. 경쟁이라는 건 보통 하나를 가지고 둘이 나눌 때 경쟁이라는 게 생기는데 여기는 목표가 같고 같이 도와주면서 그 길을 같이 가는 존재니까 저는 경쟁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에 말씀하시면 대해서. 제가 쓰레기잖아요. 아유, 그게 아니고. 저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고요. 근데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도 이제 남편 잘 되는 거 좋고 저도 뭐 하면 남편이 응원하고 하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걸고 그렇죠. 이런 약간 그 모종의 모호한 감정들을 아니, 저런 쪽들이 그거는 많이 느끼더라고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시고 똑똑하셔서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목표가 결혼하는 게 목표였어요. 엄마가 대학교 졸업하면 결혼해야 된다. 항상 30 이전에 애 낳아야 된다. 이래서 그게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그냥 목표대로 잘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목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결혼이라는 게 삶의 수단이지 어떻게 그게 인생의 목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육, 우리 시대의 교육. 우리 때는 더 저보다 뭐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예다원 다니고 꽃꽂이 배우고 결혼한다고 많이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배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결혼해서 남편하고 같이 내가 워킹맘으로 나도 같이 성장하고 이런 생각을 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 그게 바른 거는 아니었다. 뭐 나한테 맞는 거는 아니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거리는 작지만 아이를 기가 막히게 잘 돌보는 남편? 아이랑한테는 좀 대면도 못 놀지만 월 1,000 이상 정도는 버는 남편. 저는 그래도 능력 있는 남편이 좋아요. 돈 잘 버는. 네, 돈 잘 버는 남편. 왜냐하면 대체로 이게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아이도 잘 벌고 부인한테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 이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잘 번다는 건 그만큼 나가서 시간을 많이 써야지 그 결과로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시스템으로 그게 내가 쉬어도 돌아올 수가 있지만 젊은 날에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하나 성실한 사람이 하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이 짜투리 시간에도 애도 그래도 보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있지 애만 잘 보는 사람은 특별히 전업 남자로 태어나지 않는 한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능력 있는 남편이 좀 더 좋아요. 그래도. 저는 능력 있는 남편이 저도 좋아요. 왜냐? 이렇게 능력 있다. 애를 내가 보면 되잖아. 꼭 뭐 그 사람이 봐야 맛인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는 뭐 돈 잘 버는 사람이 뭐 보면 애도 열심히 보려고 하더라.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있는데 네. 하나라도 해라.
맞아. 하나라도 하면 그냥 그 사람이 그게 삶의 성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거 할 동안에 내가 애 잘 보면 되니까 그렇죠. 내가 프로주부 딱 돼가지고 오케이 딱 팔 걷어붙인 다음에 물론 음식은 맛이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우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적게 벌고 아이를 잘 본다. 그럼 물론 내가 나가 돈 벌면 되죠. 그러면 되겠지만 그런 조건 다 배제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덜 벌고 나잖아요. 그러면 상담 현장에서는 반드시 다툼이 나요. 늘 돈 문제가 그렇게 애 키우는데도 또 생활에 가는데도 늘 돈 문제가 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한 달에 벌어오는 게 뭐 18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애가 너무 사이가 좋아. 그래서 애가 셋이야. 뭘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 결국은 이 돈 문제 때문에 아내는 또 아내대로 또 파타임 잡을 했다 나갔다 막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살림은 점점 좀 어려워지고 애들은 큰데 돈은 또 필요하고 결국 다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돈 많이 번다. 오케이 열심히 벌어. 대신 바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 내가 뭐 집에서 애 딱 키우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분업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분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잘 놀아준다라는 개념이 꼭 시간, 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질의 문제죠. 네, 맞아요. 질이라도 맞아요. 이게 그래서 스웨덴처럼 우리나라도 아주 법적으로 영유아기 때는 뭐 엄마가 잠깐 뭐 네. 모유를 하더라도 진짜 아빠 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 손자가 37개월인데 18.5kg밖에 안 돼요. 너무 말랐다. 마른 37개월인데 아니, 저희 집 애들에 비해서 아니, 말랐다는 많은 얘기예요. 거잖아요. 그게 좀 튼실한 너무 거예요. 많이 나가는 튼실한 거지. 건데. 얘를 안고 이런 거는요. 안 잡아요. 태권도 선수에게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태권도 선수도 이미 골절이에요, 거의. 근데 그래서 이게 질적으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 아빠가 뭐 이렇게 제어해줄 수 있는, 아빠가 가르쳐줄 수 있는 일,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달라요. 좀 이거를 꼭 백수여야만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와 아빠의 추억이 많이 담겨주는 시간 늘려주는 건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저출생 때문에. 정병국 전 국회의원 이제 지금 뭐 문화예술 뭐 위원장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제 대학교 동창이에요. 네. 오랜만에 만난 제 동창이 자기는 아카를 쓴다는 거예요. 아내 카드. 아들 카드. 아들 카드. 비결을 물어봤어요. 어. 아니 바빴잖아. 근데 언제 아까 왜 어떻게 아들한테 카드를 받아낼 수 있어? 그랬더니 어릴 때 시간만 나면 끌어안아주고 문질러주고 같이 목욕하고. 일단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스킨십 잘하는 남자. 엄청 중요해요. 그거는 너무 사람이 네.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줘요. 맞아요. 자식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부인도 남편한테 그렇고 네. 잘했어. 이거 있잖아요. 아니,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특별히 아빠의 네, 이 스킨십이 그거는 굉장히 맞아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제 아빠의 네. 스킨십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사회적 권력의 온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빠가 가지고 있던 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만지는 건 뭐냐면 사회에 거대한 힘을 가진 어른이 만지는 거예요. 백수도 제 남편 같은 백수도 권력이라고는 아니, 1도 없는데 근데 그건 또 달라. 이제 물론 이게 사회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무의식 속에는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력이, 그리고 아직도 유리 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거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힘 있는 남자들의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집안의 안정성도 굉장히 높이고, 무엇보다 그 아빠가 애들하고 많이 놀아준 이런 집들은 실제 사회적으로 우리 유리 천장 엄청 더 많이 깨고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애들, 특별히 딸 가진 아빠들이 이 딸이랑 많이 놀아주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발의할 때에도 성평등적인 발의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런저런 네. 법안들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스킨십이 실제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맞아요. 이건 무조건 플러스예요. 저는 아이들에 대한 이런 접촉 또 만져주는 거 맞아요. 너무 좋잖아요. 부인들도 만져야 돼요. 그럼요. 네. 똑같아요. 부인도 네. 남편 연락이 만져야 되고요. 네, 남편도 서로. 네. 아내 표정이 좋진 않은데 만져줘야 돼요. 만지는 맞아요. 중요한 부부들은 거예요. 훨씬 더 부부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오래 살아요. 굉장히 오래 중요해요. 살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 진작 죽었어야 됐네요. 그래서 너무 살 좋아하는 남자. 그게 가정에서 필요해요. 살 좋아하는 남자. 근데 이게 또 한면 상담 안 현장은 좋아야 돼. 상담 애들한테 좋아. 현장은 또 이렇게 살 만지는 걸 좋아하는 남자를 너무 괴로워해요. 아내들이. 그 살만 만지니까. 근데 보통은 살만 만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마음을 주물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까지만 그렇지. 외적인 가슴만 주무르니까 네, 이게 그건 안 너무 싫은 되는 거지. 거지. 이제 안쪽까지 주물러줘야죠. 그렇지. 그렇죠. 네. 너무 슬퍼져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